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간 검찰의 수사 의지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임박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파트너 기업을 구하는 문제와 노동계의 반발 등 과제도 많습니다. 전주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김장 쓰레기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친인척의 도움은 누구나 예상됐던 부분이어서 당시 검경의 수사 의지나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친형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4시간의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사장님, 누구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검찰은 관련자 수사로 최 전 사장이 제3자를 통해 친형을 도왔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고 소환 조사로 이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대체로 혐의는 인정을 했어요.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명예를 직접 빌려주고 했다는 거죠? 예. 그건 다 인정을 했어요. 가족이어서 도피죄는 처벌받지 않지만 최 전 사장이 제3자를 통해 도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계좌 등 명의를 직접 빌려준 혐의가 더해지면서 구속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규성 전 사장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도움을 준 사실이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당시 친인척의 도움은 누구나 예상했던 사안이지만 검찰과 경찰은 친동생인 최규성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력자 수사 과정에 최 전 사장 외에도 누구나 알 만한 지역 인사가 있다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 과정을 면밀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실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군산형 일자리도 주목받고 있는데 투자의 난색을 표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노동계와 손을 잡는 일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 우여곡절 끝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 앞두면서 관심은 다음 추진 지역에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업 부진의 경남형 일자리도 거론되고 있지만 한 발 앞선 건 군산형 일자리입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현대중공업과 GM이 잇따라 공장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와 조선업 산업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막막한 재가동과 정부의 각종 대책들의 약발이 받지 않는 점도 정책 추진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좀 빨리 군산형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지역의 현실 탓에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거의 없죠. 아예 없죠. 힘들죠. 아예 일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기도 좀 쉽지는 않고.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군산형 일자리에는 참여할 대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군산 공장의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모 기업이라든지 기업체가 저희 군산에 일단은 GM을 인수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또 일자리 정책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 노동계와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점도 숙제입니다. 위탁 생산하는 하청업체를 만드는 걸로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일자리를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서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다. 광주처럼 군산형 일자리가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시선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는 내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또 밤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의 질을 저하하고 소형 SUV 과잉 생산으로 전주와 울산, 아산 공장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아파트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쓰레기 처리장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수거를 하더라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인데 김장철을 맞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때 수거 차량이 오지 않아 쌓인 것입니다. 향이 엄청 들어오죠 지금. 지금 냄새도 나고 일단 자기도 부을 게 없어. 향이 엄청 들어오죠.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입구,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주시 지원금과 관련해 항의하는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차량 출입을 막아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현금 지원은 아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래서 우리는 전주시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진입에 성공한 차량들은 싣고 온 음식물 쓰레기를 대기하던 대형 화물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충남의 다른 공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부터 음식물 처리 시설은 현재 설비 교체 작업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완료되는 이달 말까지는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김장철까지 겹치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기화 부분을 예측을 해서 만약에 사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공간에 이 부분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인근 주민들은 리사이클링 타운 유치 조건인 출연금 50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조례가 바뀌어 현금 지급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쓰레기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답답한 건 이로 인해 고통받아야 하는 시민들 뿐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점수가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에 대다수 학생들은 가채점보다 점수가 좋지 않아 진학 지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 결과가 학생들에게 통보됐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는 교실에서는 안도감보다는 탄식과 긴 한숨이 줄을 이뤘습니다. 어려운 국어 문제에 당황해서 다른 시험에도 영향을 받아 가채점 결과보다 점수가 떨어진 학생도 많았습니다. 긴가민가한 부분이 틀린 결과로 나오게 돼서 좀 가채점 결과보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았던 국어의 경우 1등급은 원 점수 기준으로 가채점대 86점에서 84점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등급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했는데 등급 컷이 같이 떨어져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이 학생들에게 통보되면서 진학 지도 역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불수능으로 불릴 만큼 특히 어려워 수시 모집 등급 컷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지역 대학의 경우 정시로 넘기는 입학 정원이 예년에 비해서 50%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시 인원은 늘어나지만 지원자도 훨씬 많아지면서 중상위권 대학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진학 지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시 상담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상담하면서 다시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시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합격자는 오는 27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정시 원서 접수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짜장과 함께 짬뽕은 중화 요리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중적이고 친숙한 음식인데요. 우리 지역 군산에 짬뽕을 특화한 거리가 들어섭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근대 역사문화지구의 빈 회원은 60여 년 동안 한자리에서 명맥을 유지해오면서 최근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중화요리점으로 드라마와 영화가 다수 촬영됐고 전통 중국 요리의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에는 중화요리점이 160여 군데 영업 중인데 특히 짬뽕 요리가 다양합니다. 풍부한 해산물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만든 짬뽕의 얼큰한 맛과 식문화가 관광객과 시민들의 입맛을 당기고 있습니다. 군산에 오면은 이제 유명 맛집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짬뽕이 유명하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러. 군산시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짬뽕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자들한테 공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입점을 시켜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메뉴 개발도 하고.
국비와 15억 원을 들여 특정한 장소를 정하고 짬뽕의 날을 지정하며 짬뽕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지역의 쌀과 보리, 밀을 원료로 해서 차별화된 짬뽕 개발과 요리법 확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많이 써야 되고 또 마음가짐이 또 이렇게 올바르야 되고 정성을 다한다면 아마 손님들이 군산의 최고로 전국적으로. 군산시는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짬뽕이라는 특정 메뉴를 소재로 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무엇보다 미식 동호회나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종일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기온은 남원 10.4도, 전주 6.1도 등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았으며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기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모레쯤에는 도내 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내 현안 관련법의 국회 처리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새만금 산단 투자 여건 개선과 공공매립 절차 간소화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은 법사위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고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결핵 퇴치와 홍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실 모금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는 모금액 1억 5천만 원을 목표로 1월까지 모금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관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합니다. 전시회는 3일 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내년 4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전주시는 방문객 급증으로 차량 통행과 불법 주정차가 늘어난 전주 객사길, 일명 객리단길을 일방 통행으로 변경했습니다. 시는 또 오는 2022년까지 인도를 설치해 걷고 싶은 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국 19개 댐 소재지 시군이 임실에 모여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댐 건설로 낙후된 지역의 지원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비 사업비 현실화 등 2개 안건을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재판부에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는 황 군수 변호사의 말에 재판장은 군수직 유지와 직결된 사안으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혀 다음 재판일인 12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공개토론회에서 조합장 시절 부당 대출로 처벌받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속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 유성엽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화물선 기준 2만 톤급 규모의 신항만을 10만 톤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물었습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절차 간소화 방안을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